이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잠깐만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야. 자기 아버지가 교원관이거든. 교원관이 뭘 수색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는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 대화가 상당히 유행을 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저께 TV를 보니까는 어떤 22살 먹은 정대영인가 하는 학생이 말이에요. 치매가 아니라 어떤 뇌졸중 걸린 아버지를 돌보다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더라고. 근데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아이가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 가지 경제 관료라든가 복지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치에는 밝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사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야. 경제 수치 너머에 뭐가 있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22살이면은 그 뇌졸중 걸린 사람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그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다 못 건져가지고 아버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살인죄를 뒤집어 쓴 건데 그거는 사실은 사회가 선진국에 들어간다는 우리나라인데 사회가 방치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라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거기 한국 KLC라는 기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강의를 받고 그거를 회사에 전파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effective people이야. 효과적인 사람들인데 효과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해가지고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first thing first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윈윈하고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스티븐 커비가 나중에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15년 후인가 그때 책을 하나 더 써요. 그러니까 8가지 습관이라고. 그리고 8가지 습관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도 찾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단순한 from effectiveness, 단순히 효과적인 거 아니라 to greatness, 위대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잔머리 같고 단순히 효과성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런 습관보다는 정말 마음속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에 들어가면은 왜 철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철이 들어간다. 지금 가을이 이미 깊어도 겨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철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 관료들이 단순히 숫자를 알고 숫자 갖고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세우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단순한 effectiveness가 아니라 어떤 greatness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관료들이라는 게 그걸까지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아는 깨달음이 있는 선택받은 어떤 그런 어떤 선출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 관료라든가 이 검찰이라든가 이 군대를 말해 지휘를 해야 되거든. 그걸 거스릴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철에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 중요한데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걸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용이다. 우리나라의 중용이라는 말이 그 쉬운 말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해. 그리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 녹여내서 실천하느냐. 이게 어린애가 묻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이 우리 그 동양 사람들의 지혜인 중요이거든요. 근데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공부만 달달 외워가지고 잘한다는 게 이게 아니거든. 뭔가 철이 들어야 돼. 우리의 그 검사님들이 욕을 먹는 거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거든. 왜 자기가 법률가가 됐는지, 왜 검찰이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처먹는 거란 말이에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가 또 손주들을 가르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양적인 용어로 말하면 unconditional love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근데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하되 단순한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지혜가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손주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기라는 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배우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믿고 가는 거야. 근데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안 되겠지. 또 너무 또 자유로워서만 안 되고, 이 중간에 어떤 그 균형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 전체에서 성공하는 삶을 이상하게 만드는 척도를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온갖 그 경제적 풍요를 누린 집안의 아이들이 이게 잘 자라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풍요로운 건 좋은데 지나치게 풍요로운 거는 아이들을 망치는 거야. 우리 주위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 것도 이것도 아동계획이 안 좋아요. 어린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가난해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경험을 누리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아동기에 따뜻한 인간관계를 누리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이건 난 그 온몸으로 경험으로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용하는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가장 오래 연구한 그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랜트 연구라고도 그러는데, 이 연구를 보면은 이 연구에 그 성인 발달에 대한 모든 연구가 집약되어 있거든. 예를 들면 에릭슨이 연구한 거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이게 거의가 그 통일돼 있어요. 거의가. 아이들 때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인티머시, 친밀감을 누리게 하는 단계가 좋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 40대 되면 이제 직업이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성, 아이든 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 단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에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어떤 성인 발달의 단계는 통합입니다. 통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가 그 두꺼운 책이지만은 두꺼운 책을 몇 권 만들어냈지만은 이러는 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70세가 되어서도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을 누리고 사는 비율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 견주어서 4배나 높음을 통계학적으로 엄격한 연구에 의한 통계학적 연구에서 밝혀낸 거예요. 이게 한두 명 연구가 아니거든.
대학생들은 수백 명,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더 방대한 세월을 그 몇천만 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아동기를 보낸 시니어, 그리고 불행한 아동기를 보낸 시니어에 대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이 4단계, 삶을 마감하는 단계에도 함께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은 게 행복한 아동기를 보낸 시니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불행한 아동기를 보낸 시니어는 삶을 마감하는 단계까지 친구 없이 쓸쓸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기에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많이 주거나 무슨 자기가 특권층에 속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부한 인간성의 풍부한 사랑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 어려운 연구의 결론이었고 참 이게 제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또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은 누구와 함께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거 22살 먹은 그 청년 부모를 뇌졸중 걸린 부모를 죽기 위한 이런 청년은 불행하지만 다행히 말이에요. 그 애가 다양한 거는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도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을 해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사회복지부 여러 가지 그 장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음속 깊이 깨달은 거야. 옛날에는 이걸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은 단체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불행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얘가 아마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서 얘는 아마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니어들이 시니어 라이프에서 주장해야 될 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받았던 사랑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용서도 받았을 거야. 그런 경험을 학대받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그런 기억보다는 그런 일부라도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준 사람들의 관대함을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길이고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특히 중요한 거는 냉정하고 왜 거부적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이가 실패한다 그러는 게 현대 심리학의 어떤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더 오랜 동안 연구를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자애로운 어머니가 없어서 실패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애로운 단 한 사람 또 나를 칭찬해주는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나를 칭찬해주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추억 그리고 기타 나를 지지해주는 단 하나의 따뜻한 아동계의 환경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일들보다는 잘된 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거를 우리 시니어들이 이거를 어린애들한테 알게 해주고 상기시켜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라이프에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식에게 또 자기 자식 말고 자기 이웃에게 우리가 옆에 있는 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소위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거나 아이들 교육시켜주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인 발달된 연구의 마지막 단계가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논어에 나오는 어떤 그런 성인 발달의 단계. 인생 70 고래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신소역 분류구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종신소역 분류구의 단계라는 건 통합의 단계인데 이거를 쉽게 풀어내자면 이런 말이에요. 성인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 서양말로 인티그리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는 모순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처럼 70여 년을 살다 보면은 전체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이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현재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부족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거를 개선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절망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큰 프레임을 알고 그들이 느끼는 그런 그 절망감의 말이에요. 본질을 이해하고 왜 걔들이 아이를 못 낳는지 그걸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돼요. 욕할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을 다 파악을 하고 어떤 본질을 느끼는 게 통합 아니다. 통합 아니고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장구한 경험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 할 거 없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걸 알고 행하는 것이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